네, 오늘은 2026년 2월 26일 2월 26일. 자, 설날도 지나고 내일 모레 글피면 3일절이네요 벌써. 잘 가네. 자, 오늘은 펜벤다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이 안티캔서 리서치라는 아주 유명한 저널에 나온 펜벤다졸 최신 리뷰 논문이거든요. 인간과 동물의 암 치료를 위한 경구 펜벤다졸. 자, 졸리 응우엔. 자, 이분들은 미국하고 베트남 대학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죠. 자, 2024년 9월 달에 출판된 재작년 가장 최신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지. 자, 추상적인 초록이야, 초록. 자, 펜벤다졸은 구충제입니다. 벤지미다졸 구충제입니다. 벤지미다졸 구충제인데, 자, 이 메벤다졸하고 알벤다졸은 사람용이죠. 사람용인데, 다 벤지미다졸 계열이죠. 그래서 이 펜벤다졸은 현재 FDA하고 EMA 유럽 의약국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인간 사용에 대해서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렇고요. 이 펜벤다졸의 장점은 뭐냐면은 저렴한 비용, 그다음에 높은 안전성, 그다음에 접근성, 쉽게 동물 약국에서 살 수가 있죠. 그다음에 독특한 항 증식 활성.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암 치료에 선호될 수 있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펜벤다졸을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해당 과정, 암세포의 해당 과정을 억제, 그 다음에 포도당 흡수를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암세포에 산화 스트레스를 주고, 그래서 암세포를 죽인다, 이런 거죠. 죽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펜벤다졸은 개, 고양이, 돼지, 소, 양, 말, 그런 기생충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죠. 이 메벤다졸하고 알벤다졸은 사람용인데, 이 메벤다졸하고 알벤다졸도 처음에는 동물용이었어요. 처음에는 동물용이었다가 나중에 사람용으로 허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펜벤다졸도 사람이 먹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사람용으로 먹어도 되고, 이게 역할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미세소관이라고, 세포 내 미세소관, 마이크로튜뷴이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빨대, 세포 내 물질 이동, 수도관, 가스관, 그런 개념이죠. 물질 이동 통로가 미세소관인데, 이거를 이제 해리시켜가지고, 파이프가 다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수송을 세포 내 물질 수송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 기생충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펜벤다졸 분자가 기생충의 그 미세소간의 베타튜뷸린에 결합을 하면은 그걸 뜯어내는 거죠. 그 미세소간을 분해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기생충을 죽이게 만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펜벤다졸이 유명하게 된 계기는 2016년 8월 달에 그 소세포 폐암 진단을 받은 그 미국의 조 티펜스라는 사람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유명하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펜벤다졸을 먹고 치료가 됐다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죠. 이때 이 티펜스 이분은 그 새로 그 신약 항암제 인상 시험 중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신약 외에 이 이제 아는 지인 수의사한테 그 펜벤다졸하고 비타민 E 보충제, 그다음에 CBD 오일, 그다음에 커큐민, 그다음에 펜벤다졸을 이제 별도로 이제 먹은 거죠. 신약 외에. 그래가지고 먹었더니 3개월을 먹었더니 먹고 나서 PET 스캔을 해보니까 암세포가 이제 하나도 없는 거야. 다 사라진 거야. 근데 재밌는 건 이때 같이 임상시험에 참가한 사람이 1100명이야. 1100명인데 다른 사람은 다 죽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고, 하여튼 1100명은 다 낫질 않고 이 사람만 나은 거야. 이 사람만 완치가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 나머지는 다 완치가 안 됐으면 죽은 거 아닌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1100명은 뭐 다 죽고 다 죽은 것 같아. 이 사람만 사는 거야. 그래서 세계적인 이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엄격한 임상 시험을 한 건 아니지. 그냥 이 사람의 개인적인 사건이지. 개인적인 사건이니까 주류 의학계에서는 이제 임상 시험을 안 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높게 평가를 안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근데 이 펜벤다졸 실험을 많이 했어. 실험을 안 한 게 아니야. 임상 데이터가 적을 뿐이지 이 실험실에서는 많이 연구를 했어. 응? 그래서 이 펜벤다졸하고 OFU, 그다음에 파클리탁셀, 도세탁셀, 그 내성을 가진 암세포에 대해서 이게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나왔고, 알벤다졸보다는 펜벤다졸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거야. 이 5FU 내성 그 대장암 세포에서. 그래서 지금 항암 효과가 있긴 있어. 항암 효과가 있긴 있는데 얘가 이 물에 잘 안 녹아. 수용성이 낮아가지고 이제 그게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 펜벤다졸을 이제 먹었을 때 그 해당 분해, 그러니까 해당 과정, 포도당이 이제 분해되는 과정, 자 그걸 억제해야지. 그 다음에 포도당 세포가 포도당 흡수를 암세포가 못하도록 하지. 그 다음에 암세포한테 스트레스를 준단 말이야. 산화 스트레스를 준단 말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세포 산멸로 간다. 그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자 펜벤다졸의 항암 메커니즘하고 표적. 자, 이 펜벤다졸이 중요 특징이 이 세포 내 P53이라는 단백질이 있거든. 이거를 굉장히 높여줘. 몇 배, 정상세포보다 이 P53 단백질을, 이 굉장히 유명한 단백질인데 이걸 굉장히 올려준다고. 그러면 이제 이 P53이 암세포를 이제 죽이는 거지. 그 다음에 그 포도당 GLUT1이라는 게 포도당 수용체가 있는데, 이거 수용체, 그 다음에 헥소키나제, 이걸 억제를 하는 거야. 암세포가 포도당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이런 거를 억제를 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암세포가 포도당, 사람도 포도당을 먹어야 살잖아. 근데 암세포가 포도당을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굶어 죽이는 거지. 그게 이제 펜벤다졸의 역할이지. 그래서 펜벤다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에너지 대사를 방해하는 거야. 에너지 대사를 방해하는 거야. 이게 대사 항암제거든. 대사 항암제가 별거 아니고 에너지 대사를 방해하는 게 대사 항암제야. 근데 펜벤다졸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래서 암세포에서는 이 GLUT 이 포도당 수용체가 굉장히 많이 발현이 되는데, 편평세포암 환자의 99%, 그 다음에 선암 환자의 50%에서 아주 높게 높게 발현이 돼 있지. 그래서 이거를 잘 차단을 하면 이게 치료 표적이 될 수 있는 거지. 이것만 잘 없애면. 그래서 이 펜벤다졸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야. 펜벤다졸이 이 P53 단백질을 미토콘드리아로 이제 옮겨가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P53, P21 경로를 활성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포도당 수용체 GLUT를 억제를 하고, 결과적으로 암세포에서 포도당 흡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P53이 활성화가 되면은 펜벤다졸이 이 헥소퀴나제 HK2를 이거를 이제 방해를 하게 되는 거지. 이 HK2는 뭐야? 암세포가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해당 과정의 효소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만 없어도 암세포가 못 자라는 거지. 그래서 펜벤다졸을 1에서 10 마이크롬 처리를 하니까 활성 억제를 관찰하지 못했다. 그지? 다른 연구에서 그렇다는 거야. 다른 연구에서. 근데 일반적으로 이 포도당 대사의 이 효소인 HK2를 억제하면 종양 발생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야. 이 HK2를. 펜벤다졸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펜벤다졸이 GLUT1, HK2, 그 다음에 해당 과정을 표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펜벤다졸이 표적 치료제야.
이걸 이게 진정한 표적 치료제야. GLUT1, HK2, 그 다음에 해당 과정을 표적으로 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암세포가 굶어 죽는 거야. 암세포가 포도당을 못 먹으니까 암세포가 굶어 죽는 거야. 그리고 약물 내성도 역전이 되는 거야. 약물 내성도 항암제가 안 듣던 게 항암제가 안 듣던 게 다시 또 들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펜벤다졸이 이제 암세포 사멸을 유도를 하는데 대장암세포에서 이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키는 거야. 이 미토콘드리아가 뭐야? ATP를 만든 세포 암세포 내 발전소잖아.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을 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카스파제 3PARP라는 경로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도 세포 사멸을 유발하는 거지. 자, 그 와일드 타입 그 대장암 세포에다가 펜벤다졸을 처리를 했더니 이 P53을 발현시키는 거야. 그럼 이게 P53이 세포를 이제 암세포를 없애는 거지. 그리고 펜벤다졸이 괴사 시킨다. 괴사. 그다음에 자가포식. 그다음에 페로프토십스 이걸 유발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암세포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죽인다는 거지. 그 다음에 중요한 역할 하는 게 이 미세소관 빨대 세포 내 빨대를 불안정화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미세소관을 타겟을 하면은 미세소관을 파괴하면은 가스가 수도관을 파괴하면 이게 이제 유망한 암 치료법이 되는 거지. 근데 펜벤다졸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암 환자들은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야. 빈크리스틴, 빈블라스틴 뭐 이런 애들 알카로이드 계열이거든. 이제 이런 애들은 이제 펜벤다졸하고 똑같이 이제 그 빨대를 이제 분해시키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약이고, 이제 반대로 이제 파크리탁셀 이런 거, 뭐 탁셀류, 파크리탁셀, 도세탁셀, 뭐 이런 애들은 반대로 오히려 그 미세소관을 이렇게 꽁꽁 묶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그 쉽게 말하면 막아버리는 거지. 이 빈크리스틴, 펜벤다졸 이런 애들은 이제 그 빨대를 분해시키는 거고, 이 파크리탁셀, 도세탁셀 뭐 이런 애들은 쉽게 말하면 이제 빨대 관을 앞뒤로 막아버리는 거지. 오히려 꽁꽁 묶어버리는 거지. 막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세포 사멸과 세포 중기에서 딱 암세포를 스톱 시키는 거야. 돌아가지 않게. 그래서 이제 암세포를 죽이는 거지. 근데 이제 파크리탁셀 뭐 이런 애들은, 도세탁셀 이런 애들은 이제 한번 쓰면 내성이 생기는 거야. 내성이 생겨서 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리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인간을 대상으로 뭐 대규모 임상 시험이 없대나 봐. 뭐 소규모로는 있는데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소규모로 하긴 했어. 임상 시험이 있긴 있어. 근데 이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돈하고 관계돼. 돈하고 이 값싼 항암제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값싼 항암제가 나오면 문 닫는 병원 많을 거야. 내가 볼 땐 그런 이유 때문에 임상시험을 안 하는 것 같아. 돈이 안 되니까. 이게 1,000원, 하나라 1,000원이잖아. 1,000원, 2,000원 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 펜벤다졸을 먹으면 이게 옥스펜다졸이 되는 거야. 이 구조가 옥스펜다졸로 이게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이제 분자로 변하는 거야. 옥스펜다졸로. 그래서 이제 이게 옥스펜다졸이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펜벤다졸을 먹으면은 이 간에서 이 옥스펜다졸로 변하는 거야. 옥스펜다졸 간에서 펜벤다졸 설폭사이드가 되는 거야. 자, 펜벤다졸 안전성하고 독성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야. 펜벤다졸이 굉장히 안전하고 근데 독성이 낮다는 거야. 이 펜벤다졸을 소한테 먹여봤더니 처방 용량의 6배, 쉽게 말고 권장 용량이지. 그거보다 6배. 그 다음에 투여 기간도 3배. 이렇게 했는데도 소가 견디는 거야. 그건 내학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독성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설치류 같은 경우는 치사량을 킬로그램당 10g을 줬어. 1kg에 10g을 줬는데 이거는 치료 수준의 1000배에 해당하는 거야. 1000배에 해당했는데도 굉장히 안전한 거야. 그래서 모체나 그 다음에 생식 독성이, 그 다음에 그 발암 가능성, 암이 나타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간세포 비대, 그 다음에 형태학적인 변화, 요 정도만 생긴 거지. 그리고 이제 옥스펜다졸이 사람한테 실험을 해보니까 최대 킬로그램당 15mg. 자, 킬로그램당 15mg. 그러니까 뭐 100kg면은 뭐야, 1,500. 그러니까 1.5g이 되는 거지. 1,500mg이니까 1.5g을 100kg인 사람이 1.5g을 하루에 5회 반복.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먹었다는 얘기야? 이거를 5회 반복 투여를 했는데, 근데도 안전하다. 이거 안전성, 내학성이 발견됐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5회 반복 투여니까 뭐 7.5g 아냐. 하루에 7.5g을 먹었는데도 안전하다는 거야. 7.5g. 지금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지. 응? 그러니까 임상 실험을 전혀 안 한 게 아니야. 이거 했잖아. 펜벤다졸의 주요 대사산물인 옥스펜다졸은 인간에게 내학성이 좋습니다. 70명 참가했네. 70명이네. 70명 건강한 참가자네. 와.
임상 실험을 안 한 게 없는 게 아니야. 했어. 무작위 이중맹검 유약 대조 일상 연구 임상 일상을 했네. 킬로그램당 0.5에서 60mg까지 경구 투여를 했네. 경구 투여를 했는데 이게 최대야. 최대치야. 킬로그램당 15mg을 1일 5회 반복 투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루에 7.5g을 먹었단 얘기야. 근데 며칠까지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루에 이렇게 7.5g을 먹었단 말이야. 5회 반복 투여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7.5g까지 먹었단 얘기잖아. 자, 근데 지금 이 펜벤다졸의 문제는 뭐냐면은 용해도 그러니까 물에 잘 안 녹는다는 거야. 기름에는 녹는데 오일에는 녹는데 물에는 안 녹는다는 거야. 그래서 조티 펜스 그 사람이 그래서 비타민 E가 뭐야? 토코페롤이잖아. 토코페롤하고 그 다음에 CBD 오일이 대마 오일이잖아. 그래서 이제 잘 녹으라고 CBD 오일하고 토코페롤을 먹은 거야, 같이. 그래야 이제 잘 녹으니까. 그게 문제인데, 그래야 이제 전신 항암제로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그 생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DMSO라는 게 있어. DMS, 디메틸 설폭사이드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살리실산이라는 게 있고, 베틸 베타 사이클로덱스트린이라는 게 있어. 이거하고 이제 같이 조제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은 이제 흡수가 잘 녹고 흡수가 잘 되더라. 그런 얘기지. 그래서 펜벤다졸하고 DMSO 이게 저기 섞은 거. 그다음에 펜벤다졸하고 DNTC라는 거하고 이걸 섞었더니 그 파크리탁셀 내성의 내성을 가진 암세포에서 그 암세포를 죽이더라. 그런 게 이제 나왔단 얘기지. 그 다음에 펜벤다졸하고 메틸 베타 사이클로덱스트린 이거를 이제 같이 이제 묶어버리는 거야. 같이 묶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수용성이 이제 증가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평균 용해도보다 6만 배, 6만 배가 더 좋다는 거야. 그러면 약이 낭비가 안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펜벤다졸 수용성 요구 사항이 ml당 5에서 10mg이거든. 10mg인데 6,000배가 더 좋으니까 그걸 이제 충족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항암제로 쓸 수가 있겠다. 이런 말이지. 그 다음에 뭐 살리실산하고 이제 같이 먹는 거, 그러면 이제 더 좋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게 지금 광범위한 임상실험이 없잖아. 광범위한 임상실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들이 지금 자가투여를 하고 있는 거야. 암 환자들이 자가투여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펜벤다졸을 먹었더니 종양 크기가 감소됐어. 그게 이제 네 건이야. 네 건이 됐단 말이야. 그 다음에 두 건은 뭐냐면은 간기능 장애가 있잖아. 그러니까 환자가 간기능 장애가 왔다. 두 명이.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서 먹어야 돼. 그래서 이제 오긴 왔는데 간독성이 오긴 왔는데 펜벤다졸을 중단하니까 이제 다시 또 회복이 됐다는 얘기지. 또 이게 가격이 저렴하잖아. 저렴하니까 쉽게 먹을 수 있잖아, 집에서.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지. 그래서 조티펜스가 했다는 방법은 펜벤다졸을 1g을 1일 1회 하루 한 번 3일 연속 먹는 거야. 1g을 하루 한 번 3일 연속 1g을 하루 한 번 3일 연속 먹고 그 다음에 4일 동안 중단하는 거야. 4일 동안 휴식. 이거 유명한, 이거 암 치료하는 사람들은 이거 유명한 얘기잖아. 3일 먹고 4일 쉬고. 그러니까 일주일이 7일이잖아. 일주일에 월, 화, 수 3일 연속 먹어. 그리고 4일 간이 쉬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간이 쉬어야 될 거 아니야. 간독성 오면 안 돼. 큰일 나잖아. 이게 이제 유명한, 이게 기준이 된 거지. 이걸 기준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좀 간독성이 왔다.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만 먹는 거지. 일주일에 하루만 먹는 거야. 하루. 일주일에 한 번만 먹는 거야. 암 환자. 그럼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겠지. 그래서 이 간 기능이 손상되거나 간 경변증 또는 간암이 있는 환자는 펜벤다졸을 조심해서 먹어야 돼. 그냥 큰일 나니까. 그래서 앞에 조티펜스가 토코페롤, CBD 오일, 그 다음에 강황 같이 먹었잖아. 그 같이 먹으면은 간독성이 줄이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야. 간독성을 줄이고 시너지 효과가 있단 말이야. 토코페롤, CBD 오일, 강황, 커큐민. 자, 그래서 결론을 보면 이게 펜벤다졸은 세포독성 항암제 성격도 있고 표적 치료제 성격도 있고 그 다음에 대사항암제 성격도 있고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그 면역항암제. 왜냐면 P53이 많이 발현이 된다는 거는 면역 반응이거든. 이게 면역 항암제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항암제지. 응? 여기 있잖아. 이 P53 발현을 증가시키잖아. 이게 P53은 면역 반응이야. 그 다음에 포도당 운반체 이런 애들을 그래서 포도당 흡수를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굶어 죽이는 거야. 이게 가장 효과가 가장 영리한 항암제지. 굶어 죽이는 게 가장 영리한 거야. 자, 펜벤다졸 먹으려면 간보호 약제 같이 먹어야 돼.
같이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 효과가 뭐야? 덜 침습적인, 봐봐, 수술, 항암, 방사선 이런 거는 굉장히 막 침습적이잖아. 막 잘라내고 방사선을 태우고 뭐 독한 항암제 쓰고 이런 거는 침습적인 방법이란 말이야. 그거에 비하면은 펜벤다졸은 굉장히 안전한 항암제지, 안전한 약이란 말이야. 구충제도 기생충도 없애고, 그러니까 암은 일종의 기생충이라고 봐야지. 암은 기생충이야. 기생충이라는 게 뭐야? 숙주에 들어가서 몰래 에너지를 뺏어 먹는 게 기생충이잖아. 그러니까 암세포가 그러고 있다니까. 암세포가 숙주의 영양분을 막 뺏어 먹고 지가 막 자라잖아, 무한대로. 얘가 기생충이야. 여기 있잖아. 펜벤다졸은 해당 과정을 억제하고 젖산 축적을 방지하잖아. 젖산은 발암물질이야. 젖산이 발암물질이라고. 이거 운동선수들이 운동 심하게 하면 젖산이 몸에 축적이 되잖아. 그럼 이게 발암물질로 작용을 한다고. 젖산이 축적이 되면. 운동선수들이 수명이 짧잖아.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젖산이 많이 쌓여가지고 암으로 죽는 사람이 많잖아. 뭐 암으로 죽거나 뭐 수명이 짧아. 그래서 이 내성세포 치료에서 알벤다졸, 메벤다졸을 능가한대. 그러니까 알벤다졸, 메벤다졸보다도 펜벤다졸이 더 효과가 좋은 거야. 이 사람용보다도 개 구충제가 더 좋은 거야. 자, 펜벤다졸을 사용한 수많은 성공 사례와 수행된 광범위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연구가 없는 게 아니야. 광범위한 연구를 했단 말이야. 연구가, 이 페이퍼가 엄청 많아. 이 구충제 펜벤다졸에 대한 이 페이퍼가 엄청 많아, 찾아보면. 근데 암 치료에서 지금 기존 의료기관과 종양학자들에 의해 제한이 안 되고 있어. 제한이 안 되고 있고, 지금 동물만 먹고 있어. 동물. 근데 내가 먹어봤는데 아무 이상 없어. 내가 먹어봤는데 아무 이상 없어. 자, 기존 의료기관이 왜 이거를 제한을 안 하겠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돈이 안 되잖아. 돈이 안 되고. 근데 학자들하고 이해관계가 이게 있나? 이거는 종양학자들은 왜 제한을 안 하고 있지? 그래서 막 자가 임상하고 있잖아. 그래서 길게 얘기했는데 내가 먹어봤어. 내가 먹어봤는데 하루에 1g씩 한 숟갈씩 먹어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자, 오늘은 인간과 동물의 암 치료를 위한 경구 펜벤다졸, 이 펜벤다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건강한 게 최고입니다.